오늘 근데 3차 이제 공천 결과 발표한 거 들으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천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또 악의적으로 뭐 제목 뽑고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보수 언론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고위원 중에서는 홍익표, 고민정 두 분이 두 분만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랬습니다. 만약에 오늘 정청래 혼자 난리 났죠. 그러면 박찬대 둘이 공천 최고위원 중에 먼저 했으면 친명 공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났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고민정 최고랑 홍익표 원내대표 하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 광주에 민영배 의원 있잖아요. 단수 공천 받았으면 또 난리가 났을 그렇죠. 거예요. 경선. 뭐 친명 공천 경선이지 않습니까? 경선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하고 난도질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진 않다. 순리대로 가고 있다. 순리대로. 근데 비교해서 그러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은 거 보셨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서울 지역에 단수 공천 쭉 했던데. 국민의힘은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당 승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로의 태영호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동현 씨가 컷오프 됐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오해받기 싫어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당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순방을 연기를 했습니다. 독일하고 덴마크 어떻게 보세요? 뭐 전 정부에서도 아주 없던 일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코로나가 갑자기 덮쳐서 뭐 그렇다거나 그럴 수 있죠. 뭐 메르스가 와서 뭐 갑자기 국내 상황상 못 간다거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순방 갑작스러운 취소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죠. 무슨 메르스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의사들이 파업할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뭐 미사일은 뭐 한두 번 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쏘고 그리고 있죠. 의사 파업 정원 얘기를 확대는 하더라고요. 뭐 미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그렇죠. 예상 못했던 바도 아니고 아직 파업을 시작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추측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같이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애매하고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디올백 같은 경우는 세계적 관심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죠.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다 보도하고 있죠. 김건희 스캔들, 뭐 디올백 얘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이번에? 독일하고 덴마크. 거기도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럼 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디올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 받으면 그럴 수 있죠,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해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 KBS 그 신년 대담 있지 않습니까? 녹화 대담. 그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장 곤란해서 갑자기 안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상대국에서 나흘인가 앞두고 지금 취소를 한 거거든요. 순방 연기를 한 건데 이것도 외교 참사죠. 참사죠. 왜냐하면 상대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국빈 방문이에요. 그렇죠. 국빈 방문이면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다 할 텐데. 그리고 그 같이 가는 경제산업단들은요 이미 예약 다 해놨대요. 자기 돈으로. 예를 들면 호텔, 비행기. 그러면 캔슬 비용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국가가 보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봐도 이거는 결례 아닙니까? 순방 오겠다 그러다 갑자기 이걸 안 가는 거는. 그러니까 테이크 오프, 테이크 오프. 이건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이크 오프를 하지 않고 콜 오프를 한 거죠. 캔슬. 콜 오프가 이 캔슬 아닙니까? 이게 테이크 오프 대신 콜 오프를 한 거죠. 그런 거다. 정확한 영어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테이크 오프는 좋았습니다. 콜 오프가 이게 캔슬. 알겠습니다. CANCEL 캔슬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고요. 아니 근데 어제 또
김혜경 여사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기소를 했어요. 본인가 2만 얼마는 본인 돈으로 본인 카드로 계산을 했고 나머지 모임분들 뭐 7만 몇천 원이라고 7만 몇천 원이 합쳐서 그러니까 5만 8천 원인가 제가 정확히 뭐 하여튼 10만 원을 쳐요. 네. 10만 원은 기소하고 네. 기울백 300만 원 정도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건 왜 또 수사도 안 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총선을 앞두고서 이런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부정적인 이미지 만들려고. 씌우기. 예. 네. 근데 이렇게 근데 예. 뭐 김혜경 여사 10만 원 가지고 선거법 뭐 기소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럴수록 디올백만 더 생각나요. 더 나죠. 맞습니다. 그 이 총선은요. 팩트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인식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이미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누가 봐도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도 별로 이렇게 득될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만한 사람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치인은요 세 가지에 유의해야 됩니다. 뭡니까? 팩트, 의도, 태도. 의도를 다 들키는 거죠. 태도 얘기하니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설날 맞이해서 용산에 가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저는 용산에 가지 않고 용산역에 갔습니다. 용산역에 용산에서 부르질 않습니다. 용산역에서만. 근데 거기 이제 해병 전우회라고 그래. 이제 해병 전우회 아니지만 또 다른 해병대 전우회. 전역하신 분. 네, 그분들이 와서 대표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서울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거기서 항의하고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피해 가지고 갔어요. 그냥 못 받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왜 못 봅니까? 소리막 질러. 팔강모 사나이 노래 이거 뭐야 군가 부르고 안 들렸겠죠. 무슨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만나서 또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최상병 관련 해병대 그 어머님들 그분들 만나서 대표 또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박정훈 대령을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득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이제 전역한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가 이게 정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거의 없었잖아요. 기억이 별로 없는데 없습니다. 총선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해병 1사단에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럼 포항에서 나왔습니까? 네, 포항에 있었습니다. 2사단이 그 김포입니다. 김포. 해병대는 몇 사단까지 있습니까? 2사단까지 있습니다. 2사단까지. 6여단이 백령도. 그럼 1사단에서 계급은 뭐였어요? 대위였습니다. 전역을 대위로 했습니다. 최대위. 최대위입니다. 그러면 중대장까지 했습니까? 이제 저는 정훈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정훈장교? 보병이 아니어서 중대장은 안 했고. 그럼 안보 교육 많이 했겠네. 안보 교육 많이 했죠. 그때 노태우 때였거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보 교육 하면서 진짜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네요. 상당히 그 정신적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 정훈장교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군대를 가야 되니까. 탈영에 대한 유혹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당히 체제 수능적이군요. 5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군 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노태우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지난번에 독일 아니죠 영국 순방했을 때 어젠가 그제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이 됐는데 해킹 내용이 뭐냐면 그 대통령의 순방 일정 관련된 거였고 그게 북한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다. 그거 확실해요? 그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뭔 일만 있으면 북한 소행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언론에 아무튼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보안이 취약해도 되냐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여러 가지로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국가 원수의 특급 보안 이것이 특히 일정 이게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위험하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문제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막 공개했습니까? 네,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북한이 뚫렸다고? 그러면 이제 해명은 어떻게 했냐면 뚫린 거를 다행히 영국 가기 전에 알아서 해결은 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거기만 그럼 그랬을까? 해킹이 또 다른 데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청와대에서 나오고 이쪽 그 용산으로 옮기면서 보안 취약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 게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 용산으로 가냐고.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래요. 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준비 없이 예. 뭐 이렇게 별로 아는 것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되고 그러다 또 급작스럽게 또 청와대에 옮겨가고 예. 이러면 생긴 문제가 아닌가. 갑자기 된 건 맞죠, 사실. 예. 예. 하여튼 뭐 예. 기록은 있어요. 예. 정치인문 최단기간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 있다가 바로 넘어간 분 네. 이런 것들이죠 다.